조우는 혼란한 삼국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충의를 지킨 백마의 장수였습니다. 장판파에서 어린 주군을 홀로 구해내고 한중 전투에서는 위군을 거침없이 돌파했으며 정군산에서는 적장의 기세를 꺾고 생포하는 기적 같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또 하구에서 유비를 구해내고 번성 전투에서는 촉한 명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이름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와도 같지만 그 중에서도 과연 어떤 전투가 조운을 조운되게 한 최고의 명장면일까요? 지금부터 조운의 명성을 완성한 5개의 전투를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전설적인 순간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삼국지를 사랑하고 영웅들의 기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삼국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5위, 하구에서 유비를 구한 기습작전. 조운의 수많은 활약 중 하구에서 유비를 구해낸 이 작전은 널리 알려진 전투는 아니지만 촉한의 존망이 걸린 순간을 뒤집은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형주에서의 대패와 관우의 죽음 이후 촉한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고 유비는 손호의 추격에 몰려 하구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불심한 튀어도 터져버릴 위태로운 함정과도 같았고 한 번 공격이 밀려오면 촉한의 지도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처지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유비와 제갈량이 믿고 보낸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조운이었습니다. 조운의 출정은 대군을 이끌고 기세를 뽐내는 정면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성과 결단으로 움직인 침묵의 작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손오군과 정면으로 힘을 겨루는 무모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운은 보급로 교란, 보급기지 타격, 후방 연락선 차단 등 기습전을 연속적으로 감행하며 손오군의 전열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적군은 혼란에 빠졌고 하구 공격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운은 대규모 혈전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유비의 생존과 촉한의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조운은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정예 병력만을 데리고 빠르고 예리한 유격전을 펼쳤고 손오군은 촉군의 주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정적 순간 조운은 밤중에 손오군 전방 진영을 급습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여기에 촉군의 대규모 증원군이 도착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지면서 손오군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틈을 타 유비는 무사히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촉한의 심장부를 지켜낸 한 번의 작전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조운은 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병력을 이끌고 돌아와 제갈량에게 상황을 보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조운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한 덕목이었고 후세가 그를 충의의 화신으로 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구 구원작전은 영토를 되찾거나 대규모 전리품을 얻은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생존, 나아가 촉한의 존속을 지켜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유비가 이곳에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촉한은 지도자를 잃고 제갈량 역시 뜻을 펼칠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이 작전은 조운의 유연한 전술 감각, 과감한 판단력, 그리고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꺾는 그의 병법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함성을 높이지 않아도 그는 목표를 완벽히 이루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조운의 면모 또한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조운은 명예나 공운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군과 나라만을 생각했습니다. 불꽃 튀는 전장에서도 고요한 퇴각 속에서도 그는 침묵으로 대의를 지키는 장수였습니다. 비록 이 작전이 조운의 5번째 전투로 순위에 올랐지만 그 의미와 깊이는 후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명장면입니다. 어떤 전투는 피를 흘려야만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충의와 결단이 천하의 판도를 뒤집을 때도 있습니다. 4위, 번성 전투. 조운이 만들어낸 압박의 전선. 삼국지에서 번성 전투는 촉한이 위나라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관우가 형주에서 병력을 이끌고 번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조운 역시 이 전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성 앞에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전략적으로는 관우의 가장 든든한 후방 파트너였습니다. 번성은 당시 위군의 핵심 요충지였고 조이는 정예 병력으로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오랜 시간 형주를 다스리며 힘을 비축했고
마침 조조가 동호와의 갈등을 해결하느라 바쁜 틈을 타 전광석화처럼 번성을 공략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조운을 서북 방면 지휘관으로 파견해 위나라의 지원군을 묶어두고 관우가 오롯이 번성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전선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조운의 임무는 단순한 견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력이 적은 상황에서 기동전과 게릴라전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며 위군의 보급로를 끊고 전초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서북에서 번성으로 내려가는 대부분의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조인이 성 안에서 외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틈에 관우는 수공작전을 펼쳐 성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며 위군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허창에 있던 조조가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전황이 촉한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관우의 정면 공격과 조운의 후방 압박이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조운이 서북 전선을 단단히 틀어막지 않았다면 관우의 포위 전략은 본래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강화된 위군이 뒤에서 밀고 내려오기만 해도 전세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호의 배신적인 기습으로 형주가 함락되자 상황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관우는 퇴로를 잃고 고립되었으며 허창의 증원군이 다시 번성으로 향하면서 전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관우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고 번성 전투는 대패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운이 담당했던 역할까지 평가절하될 이유는 없습니다. 조운은 전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력을 정리해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무모하게 싸우다 전군을 잃는 대신 초계 서북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대의를 위한 길임을 정확히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이것은 조운이라는 인물의 장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부는 조운이 직접 번성 성벽 앞에서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작전에서의 그의 평가를 낮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한 방향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후방이 안전해야 전방이 힘을 쏟을 수 있고 보급이 끊겨야 포위가 완성됩니다. 조운이 맡았던 역할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선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번성 전투는 촉한 장수들이 각 전선을 나누어 맡아 치밀하게 협력한 보기 드문 사례이며 조운은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중심축이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실패로 남았지만 조운의 독립적인 지휘 능력과 대국적 판단은 이 전투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그렇기에 번성 전투는 패배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역사에 새긴 중요한 장면입니다. 승리만이 장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 또한 위대한 장수의 조건입니다. 3위. 한중에서 벌어진 북벌 전투, 조운이 위군을 꺾다. 제갈량의 첫 북벌은 삼국지에서 가장 치밀하고도 대담한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조운은 선봉이 아닌 오히려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로 한중의 측면 전선을 지키며 위나라의 반격을 차단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곳은 촉한의 생명줄이자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한번 뚫리면 북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운에게 주어진 병력은 정예군이 아니라 이제 막 편성된 신병 위주의 약한 부대였습니다. 반면 위군은 일찍이 이 약점을 간파하고 장안과 상영에서 대규모 부대를 내려보내 한중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만약 한중이 무너지면 제갈량의 주력군은 고립되고 북벌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조운은 오랜 경험과 단단한 판단력으로 전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무작정 성을 지키는 대신 좁고 험한 지형을 활용해 위군을 유인하는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병력을 약하게 배치해 허점을 드러내는 척하자 위군은 기회라 생각하고 거세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조운이 준비해둔 매복이 작동했고 위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 큰 피해를 입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운은 병력도 물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직 지형을 읽는 눈과 유연한 지휘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만으로 위군을 격퇴해냈습니다. 그 결과 한중은 흔들리지 않았고 제갈량의 북벌군은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조운의 승리는 단순한 소규모 전투의 성공이 아니라 촉한 전체를 살린 전략적 방패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투는 장판파나 정군산처럼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직접 대규모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영웅적 장면도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한중 전투를 조운의 진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단순히 창을 잘 쓰는 용장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황을 읽어낸 지장이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에도 조우는 공을 자랑하지 않고 곧바로 방어선을 정비하며 후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제갈량이 안심하고 북벌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한중을 지켜낸 조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에서의 북벌 전투는 화려하진 않지만 조운의 군사적 역량과 성품, 그리고 충의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명장면으로 평가됩니다. 조운의 이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전투, 그것이 바로 북벌 당시의 한중전이었습니다. 이 정군산 전투, 하우와 생포, 조운의 전성기를 열다. 정군산 전투는 촉한이 서북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결정적 시기에 벌어진 전투로 위나라의 하후연이 지키던 전략 요충지였다. 이곳을 점령하면 촉군은 하서 지방까지 손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장안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 중요한 작전에 유비와 제갈량이 선택한 인물은 바로 조운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유비와 생사를 함께했던 믿고 맡길 수 있는 핵심 장수였다. 이번 전투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위나라의 신예 장수 하우하다. 조조의 조카이자 하우돈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무예를 배운 엘리트 장수였다. 조조가 직접 기대를 걸 만큼 전도 유망한 인재였기에 그가 정군산 증원군으로 파견되었다는 소식은 촉군에게도 큰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이에 제갈량과 유비는 조운에게 선제 대응을 명령한다. 조운은 정면전 대신 기습 전술을 선택했다. 밤을 틈타 정예병을 이끌고 위군의 본진을 급습해 혼란을 유도한 뒤 하후아가 지원군을 이끌고 나오자마자 사방에서 포위해 움직임을 봉쇄했다. 하후아는 용맹했지만 전황은 이미 조운이 장악한 뒤였고 결국 더는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생포되고 만다. 하후아를 사로잡은 사건은 단순히 적장을 붙잡았다 수준이 아니었다. 위나라의 상징적 명문가, 그것도 조조의 친족이 생포되었다는 사실은 위군의 사기에 큰 타격을 주었고 촉한에는 엄청난 상징적 승리가 되었다. 반대로 촉군 내부에서는 조운이라면 가능하다는 신뢰가 더욱 공고해졌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그 이후다. 유비와 조운은 하우아를 결코 모욕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극진히 대우했다. 이런 인간적인 대접에 감복한 하우아는 결국 촉한으로 귀순해 이후 여러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죽여 없애는 것보다 마음을 얻어 벗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조운의 품성과 촉한의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정군산 전투는 조운의 전술 감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상대가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 장수였음에도 결코 방심하지 않고 기습교란 포위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어가며 최소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정군사는 순식간에 촉의 손에 넘어갔고 서북 지역 공략의 교두보가 굳건히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이 전투는 살생 없이도 승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조운의 독특한 전투 철학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다. 전술, 용맹, 인덕을 모두 갖춘 장수만이 할 수 있는 승리였다. 이 전투 이후 조운은 마침내 역사서에서 5호 상장 우후선장 중 한 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나란히 촉한을 대표하는 명장이 된다. 정군사는 조운을 구원 전문 장수에서 전략을 지휘하는 최고의 지장지정으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1위 장판파 전투. 일기당천의 창으로 어린 주군을 구하다.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수많은 명장면이 존재하지만 장판파에서의 조운 일기당천 돌파전만큼 강렬하게 충의 용을 보여준 순간은 흔치 않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활약이 아니라 조운이라는 이름을 천고에 남긴 결정적 장면이자 그를 전설로 만든 기점이었습니다. 역사적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유표가 세상을 떠나자 조조는 기세를 몰아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경조를 압박했고 예상을 벗어난 급습에 유비는 가족과 백성들을 데리고 급히 남쪽으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길은 혼란 그 자체였고 군민이 뒤엉켜 진형은 무너지고 전열은 흐트러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감 부인과 어린 아두가 조조군에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조운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동료도 지원군도 없는 상황. 손에 쥔 것은 한 자루의 창과 백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갔고 이유는 단 하나, 가슴 깊숙이 새겨진 충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천의 조조군이 포위한 전장에서 조운은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그는 기습 부대를 차례로 격파하고 좁은 길목마다 길을 뚫어내며 감 부인과 아두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그는 장압의 부장 장임을 베어내고
선우건을 쓰러뜨리며 조조군 전체의 사기를 꺾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조 본인조차 조운의 위용을 보고 이 장수는 호랑이와 같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며 탄복했을 정도였습니다. 부하들이 일제 사격을 제안했을 때도 조조는 감히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계와 경탄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부인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아두의 안전만을 부탁했고, 조운은 어린 주군을 품에 안고 다시 한번 포위망을 가르며 돌파했습니다. 창끝이 향하는 곳마다 적군이 쓰러졌고, 조운은 마침내 아두를 무사히 구출해 유비에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간부인을 지키지 못했다며 오히려 죄를 청했고, 그 진심의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조운에게 특별한 군기를 하사했습니다. 조운이 익덕장군으로 오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판파에서의 활약은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전략적 가치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운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공격, 후퇴, 우회, 돌파의 타이밍을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장의 흐름을 개인의 능력으로 제압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주군이 패주하고 군심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 백마를 탄 조운이 사방을 휩쓰는 모습은 촉한군에게 살아있는 희망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사장군, 부스장군, 장생장군, 정성장군이라 불렀고, 조운은 이후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장수로 전설화되어 갔습니다. 장판파 전투는 조운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명실상부 1위를 차지하는 전투, 그의 존재를 인간 병기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영웅에서 불멸의 아이콘으로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투 없이는 조운이라는 이름도 지금처럼 빛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판파는 지금도 삼국지 팬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위대한 단독 돌파전, 가장 극적인 구출전, 가장 완벽한 충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